화재 나흘 뒤 합동 분향소에서 눈물을 흘리던 회사 대표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내부 회의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에 타 죽은 사람이 누가 있는지 알아? 늦게 나온 사람이 죽었어. 늦게 나오면 되겠어, 안 되겠어? 오늘 저희가 전시할 것은 단순히 이 사람의 인성이 아닙니다. 14명이 늦게 나올 수밖에 없었던 구조, 그 5개의 구멍입니다. 안전공업, 안전하란, 온전할전. 2025년 대통령이 주는 은탑산업훈장까지 받은 공장입니다. 그 공장에서 왜 14명이 끝내 빠져나오지 못했을까요? 오늘의 전시품은 안전의 붕괴입니다. 73년간 안전을 이름에 새긴 공장에서 14명이 탈출하지 못한 5개의 구멍이 동시에 뚫린 날의 기록입니다. 지금 바로 전시를 시작하겠습니다. 안전공업, 이 이름을 들어본 분은 많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타시는 자동차의 엔진 속에 이 회사가 만든 부품이 들어있을 확률은 상당히 높습니다. 1953년 설립, 무려 73년의 역사, 현대차 그룹의 핵심 협력업체로 자동차와 선박의 엔진 밸브를 만들어 전 세계에 납품해온 중견 기업입니다. 직원 364명, 2024년 매출 1,351억 원, 그리고 국내 최초로 하이브리드 차량용 중공 밸브를 국산화해서 연간 1,000억 원 이상 수출한 공로로 지난해 은탑산업훈장까지 받았습니다. 은탑산업훈장은요, 이건 아무 기업에나 주는 훈장이 아닙니다. 이 상을 받았다는 것은 국가가 직접 나서서 이 기업은 대한민국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고 공인한 겁니다. 2025년 5월 서울 JW 메리어트 호텔에서 열린 자동차의 날 기념 행사에서 산업부 장관이 직접 수여했습니다. 여러분이라면은 이런 회사가 위험하다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솔직히 저도 처음엔 의심했습니다. 이 정도 기업이면은 안전 시스템도 탄탄하지 않겠느냐고요?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정말이지 소름 끼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공장에서는 2009년부터 2023년까지 무려 14년간 최소 7차례의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덕트 안에 쌓인 기름 찌꺼기에 불이 붙고 집진기에서 분진이 착화되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공장은 계속 돌아갔습니다. 훈장도 받았습니다. 이걸 쉽게 비유하면은 이렇습니다. 자동차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정비소에 가는 대신 시동을 껐다. 다시 걸었더니 경고등이 꺼졌습니다. 다음 달에 또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또 시동을 껐다 켰습니다. 또 경고등이 꺼졌습니다. 이걸 7번 반복한 겁니다. 그리고 8번째, 결국 엔진에 불이 붙은 거죠. 엔진 밸브를 만드는 공장이 정작 자기 엔진의 경고등은 무시한 겁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적 없으십니까? 사무실 소화기 유통기한을 마지막으로 확인한 게 언제입니까? 비상구 위치를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매일 출퇴근하는 건물의 스프링클러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한 번이라도 의심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으니까요. 안전공업도 똑같았습니다. 자, 그런데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대부분의 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안전불감증, 기업의 탐욕,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건 절반의 진실입니다. 이 사건의 진짜 무서운 점은 악당 한 명이 저지른 범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서로 다른 5개의 구멍이 73년에 걸쳐 하나씩 뚫렸고 그것들이 3월 20일에 동시에 열렸다는 겁니다. 사망자 14명 중 9명이 발견된 장소, 2층과 3층 사이에 있던 복층 체력 단련장이었습니다. 면적 약 330제곱미터, 100평 규모, 직원들이 점심시간에 운동하거나 쪽잠을 자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공간은 건축 도면에도 건축물 대장에도 없었습니다. 지자체도 소방서도 이 공간이 존재하는지 몰랐습니다. 도면 밖의 유령 공간에서 사고가 터진 겁니다. 물론 여기서 그럼 불법 건축을 한 회사가 나쁜 거 아니냐고 반문하실 분도 있을 겁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들어가 보면은 이야기가 복잡해집니다. 이 불법 구조물은 2003년에 지어졌습니다. 무려 20년이 넘도록 존재했습니다. 2024년에야 민원을 통해 적발되었고 회사는 이행강제금 1억 8천만 원을 내고 추인 허가를 받았습니다. 합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공간은 20년간 불법이었다가 돈을 내고 합법이 되었다가 화재가 나자 다시 문제가 된 겁니다.
안전공업은 폭발성 금속인 나트륨을 취급하는 공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소방 중점 관리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위험물질을 다뤄서? 아닙니다. 연면적 3만 제곱미터 기준에 미달했기 때문입니다. 크기가 작으니까 안전하다? 단언컨대 이건 논리에 맞지 않습니다. 물과 만나면 폭발하는 나트륨 101kg을 보관하는 공장이 면적이 작다는 이유 하나로 감시망에서 빠져 있었습니다. 이건 시소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한쪽에 위험도를 올려놓고 반대쪽에 면적을 올려놓은 건데 규정은 면적 쪽만 보고 있었던 겁니다. 위험도가 아무리 높아도 면적이 기준 이하면 괜찮다는 거예요. 이건 안전공업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2024년 화성 아리셀 리튬 배터리 공장 화재, 23명 사망, 물을 뿌리면 폭발하는 리튬이 원인이었습니다. 물과 반응하는 위험물질, 초기 진화 실패, 대피 경로 차단, 놀랍도록 닮은 구조의 참사가 불과 2년 만에 반복된 겁니다. 대한민국에 이런 사각지대에 놓인 공장이 얼마나 되는지 솔직히 아무도 모릅니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관들은 물을 뿌릴 수 없었습니다. 나트륨은 물과 반응하면 수소가스를 방출하며 폭발합니다. 소방관들이 주저한 게 아닙니다. 물을 뿌리는 순간 더 큰 참사가 올 수 있었던 겁니다. 신고 접수 9분 후에야 대응 1단계, 23분 후 2단계가 발령되었습니다. 1시간 30분이 지나서야 나트륨 101kg을 건물 밖으로 옮길 수 있었습니다. 그 사이 불은 이미 건물 전체를 삼키고 있었습니다. 화재 당일 경보기가 울렸습니다. 그리고 곧 꺼졌습니다. 직원들의 반응은 이랬습니다. 또 오작동이네. 경찰이 확보한 53명의 진술에 따르면 평소에도 경보기에 오작동이 잦았다고 합니다. 진짜 늑대가 나타난 날 아무도 뛰지 않았습니다. 누가 경보기를 껐는지 왜 꺼졌는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수사 중입니다. 하지만 확인된 사실 하나는 명백합니다. 경보기가 제 역할을 했다면 14명 중 상당수는 살아나올 수 있었을 겁니다. 이 공장은 샌드위치 패널 구조로 지어졌습니다. 얇은 철판 사이에 단열재를 넣은 조립식 건축 자재인데 문제는 이 단열재가 불에 매우 취약하다는 겁니다. 화재 발생 1분 만에 유독가스가 건물 전체로 퍼졌습니다. 1분, 유튜브 쇼츠 하나 정도 보는 시간에 건물 전체가 독가스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작 불이 시작된 작업장 내부에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건물이 지어질 당시엔 의무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이 5개의 구멍이 동시에 열린 순간을 그려보겠습니다. 오후 1시 17분, 점심시간 직원들은 2층과 3층 사이의 휴게 공간에 모여 있습니다. 1층 가공라인 천장 부근에서 불꽃이 튑니다. 절사규 찌꺼기와 집진 배관 안에 쌓인 슬러지에 불이 옮겨 붙습니다. 14년간 7번 화재가 났던 바로 그 원인입니다. 경보기가 울립니다. 그리고 꺼집니다. 누구도 대피하지 않습니다. 샌드위치 패널 사이로 유독가스가 1분 만에 건물 전체로 퍼집니다. 스프링클러는 없습니다. 소방관이 도착하지만 나트륨 때문에 물을 뿌릴 수 없습니다. 계단과 피난로는 검은 연기로 차단됩니다. 2층과 3층 사이 도면에도 없는 체력 단련장에 갇힌 사람들은 작은 창문으로 구조를 요청합니다. 하지만 연기가 그들을 삼킵니다. 73년간 하나씩 뚫린 5개의 구멍이 이 순간 동시에 열린 겁니다. 시한폭탄의 타이머가 0으로 된 겁니다. 여기서 잠깐 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비슷한 위험물질을 다루면서도 수십 년간 무재해를 기록한 공장은 없는가? 있습니다. 반도체 공장들이 대표적입니다. 극독성 가스와 인화성 물질을 매일 다루지만 법정 기준의 2배, 3배에 달하는 자체 안전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법이 시키기 전에 스스로 안전을 설계한 겁니다. 물론 여기서 과도한 일반화의 함정에 빠지면 안 됩니다. 반도체 기업과 매출 1,300억 원 규모의 자동차 부품 중소기업은 투입할 수 있는 안전 비용의 규모가 다릅니다. 타이밍도 자원도 업종의 생리도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조건적인 정답이 아니라 생각해볼 관점으로 바라봐 주시면 되는데요. 다만 한 가지 규모와 상관없이 적용 가능한 교훈은 있습니다. 안전공업의 소화 펌프는 2023년, 2024년, 2025년 연속 3년간 점검에서 기동 불량이 반복 지적되었습니다. 3년 연속이요. 그런데 아무도 이것을 시스템적으로 차단하지 않았습니다.
점검, 지적, 시정 명령, 그리고 다음 해에 또 같은 문제, 이 루프가 돌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소름 끼치는 건 이번 화재의 진짜 원인으로 지목된 것들, 절사규 찌꺼기, 집진 배관 속 슬러지, 유증기 환기 부족, 이것들이 현행 소방 자체 점검 32개 항목 어디에도 없다는 겁니다. 점검은 소방시설, 그러니까 감지기와 소화설비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정작 불을 일으키는 원인 물질은 점검 항목 밖에 있었습니다. 화재 경보기는 점검하면서 정작 불을 일으키는 기름때는 아무도 안 본 겁니다. 여기서 핵심은 개인의 의지력이 아닙니다. 심리학에 정상화 편향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위험 신호가 반복되면 뇌는 그것을 정상으로 재분류합니다. 경보기가 10번 오작동하면 11번째 진짜 화재도 오작동으로 처리하는 겁니다. 소화펌프가 3년째 불량이어도 그래도 불 안 났잖아가 되는 겁니다. 이건 안전공업 직원들이 어리석어서가 아닙니다. 인간이라면은 누구나 빠지는 인지적 함정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3년째 켜져 있는 경고등이 있을 겁니다. 건강검진에서 매년 같은 항목에 주의 판정이 뜨는데 올해도 넘기고 있다거나 적금 하나 없이 월급이 들어오는 대로 빠져나가는 구조를 3년째 방치하고 있다거나. 왜 방치할까요? 아직 아무 일도 안 일어났으니까요. 안전공업도 똑같았습니다. 7번의 화재가 났는데 큰 사고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8번째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8번째에 14명의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경고를 무시해도 괜찮았던 그 경험 자체가 다음 재앙의 설계도가 된 겁니다. 아홉 명이 숨진 체력 단련장은 점심시간에 쪽잠을 자거나 운동을 하던 평범한 일터의 공간이었습니다. 그들은 방심한 것이 아닙니다. 방심해도 된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국가가 허가한 건물 안에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공간은 국가의 도면 밖에 있었습니다. 이건 그들의 실수가 아닙니다. 면적으로 위험을 재고 20년 된 불법 건축물을 과태료 한 장으로 합법화하고 3년 연속 같은 문제가 지적되어도 멈추지 않는 시스템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그들은 그 시스템 안에서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았을 뿐입니다. 시스템이 자기를 지켜줄 거라고 믿으면서요. 지금 이 순간에도 수사는 진행 중입니다. 경영진 6명이 출국 금지되었고 압수물 256점에 대한 포렌식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누가 왜 경보기를 껐는지, 14년간 반복된 화재를 왜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았는지 그 답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드러난 것 하나는 분명합니다. 이 참사는 한 사람의 악의가 만든 것이 아니라 수십 년간 아무도 고치지 않은 구멍 5개가 동시에 뚫리며 만들어낸 시스템의 총체적 실패입니다. 이 전시를 보신 여러분이 오늘 이거 하나는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은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의심하는 순간에만 존재한다. 오늘 전시는 여기까지입니다. 실패박물관의 관람료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입니다. 저희 박물관에는 세상에 의미 있는 실패들이 많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많으니 꼭 한번 둘러보고 가시길 바랍니다. 실패박물관은 실패를 전시하지만 여러분의 실패를 바라지 않습니다. 모든 전시가 여러분의 성공을 위한 작은 발판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